국가법 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국가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대책은 한 달도 안 돼서 상당한 성과를 실제로 낸 것 같아요. 예. 동부지검에 좀 합동수사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피해보다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형벌 규정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다. 네네. 독일보다 3배 많다고 형사처벌 만능주의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그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뭘 처벌하려고 그러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하고 공판 유지하고 재판하고 근데 해봐야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처벌 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좀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마약 사범 재소자, 투약자들에 대한 재활 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마약사범들이 7,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재소자가 얼마예요? 기결 미결 합쳐서 6만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마약 그렇습니다. 사범. 네. 마약 투약 사범은 치료를 본인도 실제로는 원할 테고 대상자가 뭐 2,300명 수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한 4,000명 정도, 4,000여 명 정도가 투약자들이다. 거기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교정 직원들이 관련 지금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중 치료 기관이 좀 2개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 4개 교도소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치료는 분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만 치료 활동을 실제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저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범죄자가 9천 명이 넘고 마약범죄자가 7천 명이 넘는데도 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정신과 전문의 딱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국회 이제 법안도 이게 뭐 찬반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고 할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교정 시설의 부족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금 뭐 정원이 지금 5만 명인데 매일 6만 5천 명 정도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 그 말이잖아요.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지.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이상동기 범죄 늘고 있고. 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내가 막 풀어주라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다 보장하고 피해자들과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걸 지금 국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시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예정보다 더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게 참 어쨌든 우리 법무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던 거 범죄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박탈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 수익을 갖다가 저희가 환수해 갖고서 결국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1년 동안 몰수 추정되는 게 9조가 넘습니다. 실제 집행되는 거 한 1,500억 됩니다. 지금 중앙지검에만 이 범죄 수익 환수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몰수 추정 판결 받는 데가 금융범죄 수사하고 있는 남부하고 또 마약 조직범죄 하고 있는 부산이 많이 되는데 이 조직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을 갖다 몰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법공조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사권의 조정 문제 관계없이 법무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 같습니다.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 제1부본부장 신준호 검사입니다. 그간에는 그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보 정보 공유라든지 수사 공조 이런 것들이 애로가 컸었는데 지난 11월 21일에 검찰, 경찰
해경, 세관, 국정원, 출입국, 그다음에 FIU 등 유관기관 86명 규모로 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해외 유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유통, 소비를 단속하는 쌍방향식 집중수사를 통해서 마약을 뿌리 꽂고 치료 재활에도 정성을 기울여서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약 청정국 회복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저는 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수부가 생겼지만 이게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게 봐서는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약 수사부터 해갖고서 뭐 기소 공소유지 또는 뭐 국제공조라든가 치료 재활까지 가는 그런 청을 만들 건지도 좀 길게 봐서는 검토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그렇게 그냥 대충 일반 사범 수사하듯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법무부는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뭐 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좀 명확하게 잡고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